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소고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이제 2부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8월 17일 방송은 현재 지금 종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한 상태죠. 시청자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고민 많고 걱정 많고 지금 막 그러실 텐데 제가 좀 좋은 내용으로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 그 다음 이슈 분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저 일부 시간에는 시장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유 종목들, 그 다음에 유망 종목 제시했던 종목들 흐름 어떻게 갈 건지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일단 시황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분석하는 거를 총정리해서 오늘 마지막 회 수급 분석 마지막 이거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 그 다음 플러스 각 금융기관 수급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분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수급 분석 우리는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러면서 조금 이 수급 분석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해가지고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관련 내용에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나 방송 자료, 종목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오픈 채팅방 QR 코드가 지금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이제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거 잘 못 쓴다 하시는 분은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시면 긴본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단문으로 문자가 또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으로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바로 방송 2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쉽지가 않죠. 시장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조차도 좀 쉽지 않았던 거 뭐냐면, 원래는 저희도 종목 비중을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상보다 많이 못 줄였어요. 물론 현금 비중은 아직까지 있는데 우리 예상보다도 종목 비중을 많이 못 줄였어요. 지금 현재 제일 안타까운 게 SKC인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가 제가 노란통 메신저 상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방송 중에 이제 팍승재 TV에 방송 중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긴 했어요. 실적 이슈는 맞췄는데 문제는 주가가 안 간 흐름에서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이게 제일 아쉽네요. 이게 원래 매도 사인도 몇 번 고민했던 종목인데 이게 너무 좀 아쉬운 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6% 밀렸는데, SKC 같은 경우는 그동안 2차전지 중에서도 많이 못 갔고, 다른 종목 많이 갔을 때 많이 못 갔고 많이 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 다지는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60일 이평선에 딱 걸렸잖아요 오늘. 그래서 SKC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우리가 수익을 냈다가 수익에서 손실로 전환한 케이스, 요 두 개가 좀 아쉬운 케이스네요. 나머지는 사실 종목별로 좀 길게 갈 종목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크게 아쉽진 않은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아쉬운 현재 상황이다. HMM도 마찬가지고요. HMM은 뭐 현재 저점 다지는 구간이라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민 좀 많으신 상황인데 오늘 일단 수급 분석을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8월 17일 미국 증시, 국내 증시 현재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일단 블록딜 물량까지는 다 포함 안 되는 거고요. 현재 3시 57분 기준입니다. 장 마감에도 이게 장 시간의 종가 내용까지는 다 반영이 되면 바뀌니까 내용 바뀌니까 뭐 그렇다고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많이 바뀌지 않는데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약 4천억.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봐주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시간별로 한번 볼게요. 시간별로 보시면은, 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쭉 매도를 하고 5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다가 5천억 넘게 매도하다가요 15시 30분에 일부 매도를 줄였습니다. 매도 줄였죠. 매도 줄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이 일부
매수를 줄여서 나갔고요. 기간은 거의 변함이 없고 그냥 흘러내렸고요. 자, 연기금이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전환, 금융투자 마이너스 전환, 투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돌아섰고 살짝 매수를 좀 보여주는 상태고, 개인은 현재 그냥 꾸준히 매수를 했다가 현재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니까 거기서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플러스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시장 결국 하락하는 거 보고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투신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기간은 매도가 계속 그냥 그대로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완전 널뛰기죠. 예. 외국인 같은 경우가 팔았다가, 근데 왜 코스닥은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왜냐면 겉머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의 외국인이 왜 겉머리 외국인이 많냐면, 외국계 증권사 있어 보시거나 외국계 운용사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코스닥 종목들 매매를 실제 외국인이 매매하기 쉽진 않아요. 웬만한 종목들 제외하고는 시총 작은 종목은 외국인에서 실제 외국인들은 주문이 안 나갑니다, 원래. 그런 대부분은 이제 겉머리 외국인 쪽에 주문이 나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걸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일단 그다음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코스닥은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너무 안 좋죠. 오늘 오히려 기관이 코스닥을 더 많이 팔았다.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기타 법인은 그냥 일반 회사 법인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나온 물량이 많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도 매도를 좀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상태인데 우리가 한 가지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8월 17일 날 외국인이 이제 선물 거래량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로 쭉 가다가 전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외국인 선물이 돌아섭니다. 돌아서고 결론은 오늘 외국인 선물은 순매수로 끝났어요. 결국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끝났고, 자, 옵션 쪽에서는 아직도 풋옵션은 배로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콜옵션 쪽입니다만은 이 콜옵션 쪽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콜옵션 크게 변화가 없고, 현재 풋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콜옵션을 다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은 풋옵션을 좀 줄였어요. 풋옵션을 풋옵션을 좀 줄였죠. 풋옵션은 원래는 상당히 좀 많이 끌고 왔다가 풋옵션 숫자를 결국은 줄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약간 걷어들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방 포지션을 약간 걷어들인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내일장 반등 이렇게 꼭 연결은 시키기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락이 돼야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반등의 시그널은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에서 세게 들어오고 개인이 투매가 나와야 돼요. 올라와서 투매가 나오든 떨어져서 투매가 나오든. 근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대기 자금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하방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외국 개인이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완전 바닥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로나 팬데믹 최저점이 그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최저점, 작년 3, 4월 이때 급락했을 때 마지막 하락이 뭐였냐면, 급락시켜놓고 결국은 개인들이 항복하고 매도했을 때, 그때 외국인이 돌려세웠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다른 흐름으로 개인이 매도하면서 좀 밀렸던 흐름에서 다시 개인이 또 매수해서 그걸 이제 장 최종으로 들어 올렸거든요. 연기금하고 개인이.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 개인이 손절 물량이 나올 때가 그때 거의 마지막 최저점이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다. 왜냐? 개인 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자면 개인들 같은 경우가 지수가 밀렸을 때 개인은 매도할 거예요 분명히. 지수가 반등했을 때 분명히 개인이 매도할 겁니다.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매수할 거고, 그러면 지수가 개인 밀렸을 때 개인은 매도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세게 나와야 된다. 세게 나와야 되고 선물이 1만 계약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 그래서 내일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벤트들이 조금 큰 이벤트는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오늘 미국장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FOMC 의사록이 나올 텐데 FOMC 의사록이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나오는데 앞으로 이벤트가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쉽게 막 가볍게 막 증시에 내일 확 들어오고 이러긴 쉽진 않아요. 이러긴 쉽진 않기 때문에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미국장을 좀 보고 대응하고 가자.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오늘 17일 화요일 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8일 수요일 날 보실 텐데, 그 간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미국이 7월 소매 판매랑 7월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 나오기 전에 17일 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결과를 들었을 텐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이 있어요. 발언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엔터주도 오늘 안 좋죠. 안 좋은데 이런 거는 눌림 목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YG엔터나 뭐 좋은 얘기가 많죠. 일단 좋은 얘기 많은데 일단 YG엔터 말고 일단 오늘 SM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인데 SM 같은 경우가 현재 실적 발표했죠. 했는데 현재 2분기 연결이익 214억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볼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왔죠. 흑자 전환했고 전년 대비해서 108.93%. 근데 이게 전혀 반영이 좀 안 됐죠.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JYP 엔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을 텐데 JYP 엔터도 95.98억. 95.98억인데 JYP 엔터가 의외로 좀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많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외로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주가 차트로 봤을 때 JYP입니다. JYP인데 JYP 같은 경우나 SM이나 마찬가지인데 SM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차례 급등했고 밀렸는데 아직 추세가 완전 꺾인 것도 아니고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전망이 좋은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YG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이 3사 중에 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갖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SM이 이제 지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SM이 탑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접근하려고 하는 구상으로는 현재 엔터주를 하나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코로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메타버스 IP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8일날 이 방송을 보실 텐데 18일날 방송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일단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기존 종목 대응을 일단 먼저 할 거고요. 2차전지는 성장성이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보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하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주 피크아웃의 가장 1번 타겟은 2차전지긴 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밀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2차전지는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보급률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갔을 때가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 중에 내가 물렸다 하면은 손절보다는, 그러니까 초반에 비중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할 때는 여러분들 고점에서 종목 추격할 때는 절대로 초반에 비중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지금 뭐 저희가 보유 종목인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단에 지지력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너무 많이 올랐던 거 우리가 수익도 많이 안 났었는데, 포스코케미칼이 저희가 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인데 일단은 보유하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 우리가 엔터주로 사실 하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엔터주 공략을 많이 안 했는데, 하이브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BTS가 10주째 자기들이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IP 메타버스 IP로도 BTS가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브 계속 보유할 거고, 하이브가 없다 하시는 분은 SM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종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종목 본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봤는데, 자, 오늘 아까 이제 수급을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 자리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좀 한 바퀴 좀 돌았다. 한 바퀴 돌았고 오늘 소폭 마지막에 플러스를 냈다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기보다는 오늘 막판에 손절이나 매도를 안 했던 이유는 요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같이 좀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가자. 지금 현금 비중이 저희가 한 25에서 3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란통 메신저에서 최대 40%까지 있다고 하네요. 현금 비중은.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 우리는 많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대응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할 시점을 너무 바닥을 잡아서 매수하려면 어려워서 돌렸을 때 반등 나왔을 때 반등 중간에 매수 추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노란토 메신저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올려드리는 이 내용을 딱 올려드리는데 제가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이거 외국인 페이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 페이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로 뭐 단합해서 외국인들이 페이크를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그래서 꼭 페이크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어느 정도 지금 수시를 하는 데가 있다, 일부. 외국인도 다 똑같은 한 명이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노란통 메신저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노란통 메신저에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샵 3989로 문자 주셔가지고 단문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 먼저 최종 정리할까 한 번 더 정리할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할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이제 수급 분석을 우리가 수급으로 현재 목표를 맞춰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 관련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수급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할 건데, 수급 관련한 내용 중에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을 해가지고 제가 요 부분 요걸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금융투자 제가 증권 쪽 증권사 프랍데스크 중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었고, 투신내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사모펀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뭐 이쪽으로 갈 건데,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수급 분석 각 금융기관의 특징, 매수의 특징, 매도의 특징, 그 다음에 거래의 특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는 일들, 정확한 일들 이런 거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지 이 다음 교육을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 마스터한다, 오늘 이제 끝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수급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주식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드시 2부까지 또 뒤에 2부 뒷내용까지 다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바로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항상 시황 플러스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시황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마쳤고 교육을 이제 바로 또 추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근데 실전으로 아주 잘 적용이 되고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외국인의 특징을 한번 했었잖아요. 외국인 특징, 외국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증권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투시는 어떤 형태고, 사모펀드는 어떤 형태고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증권사 얘기는 다 들었고, 자, 증권사 중에 증권사하고 이제 같은 증권업계이지만 증권사 위에 갑 위치에 있는 운용사와 자문사, 예, 여기를 이제 지난번 리뷰를 해드렸고, 여기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여기에 있다. 자,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가라고 하면은 그거 뭐라고 보면 된다? 예, 거짓말을 보면 된다. 예, 증권사 펀드 매니저가 없다. 네. 운용력은 있을지 몰라도, 예, 운용력 트레이더 딜러는 있을지 몰라도 신탁 운용력은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없어요, 인원 중에. 예. 그 팀은 뭐 특별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예, 자금 운용은 딱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PB는 있을 수 있어요. PB가 자기가 저 펀드 매니저라고 하진 않아요. 예, PB는 PB라고 그러지. PB는 사실 투자 결정 1인 받아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예, 고객한테 1인 받은 내용 중에 세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예, 시점 종목, 예,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얘기하고 해야 돼요. 예. 아무리 2임이라도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얘기 듣고, 나 운영력, 나 증권사 1임 하고 있는데 나 마음대로 하는데, 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녹음 다 해서 하잖아요. 예, 다 증거 남겨놓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다 현장 계신 분들 다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운용사 자문사가 자금 운용, 투자 결정, 투자 상품 운용에서 운용사 자문사는 남의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이제 프랍 데스크라고 하고, 요것도 운용사 자문사 자기 자본 투자가 있는데,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예, 여긴 내야 되죠. 예, 증권사가 아니니까 여기 수수료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수수료를 낸다. 자, 타인 자본은 요건 특별 계정이고 운용 세칙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사 자문사는 주목적이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자문사들 중에 이런 데 있어요. 뭐 이렇게 법인 자금이 엄청 많고, 예, 자기 자본 자금, 거래 자금이 엄청 많고, 예, 타인 자본은 많이 없어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이제 왜냐면 자기 자본 레코드를 좋게 만들어서 타인 자본, 그러니까 고객들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레코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많이 쓰려고 많이 초반에 자본사들은 자기 자본을 많이 거래 많이 해요. 자, 아는 분도 좀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이제 그분이 이제 자문사 차리고 저한테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예. 그냥 그때 자문사 붐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다들 자문사만 차려가지고, 이거 이 중에 살아남은 거 많이 없겠는데, 근데 그쪽은 좀 이제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예. 미래에셋 원투펀치 중에 한 분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예, 그분께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차린, 예, 되게 크게 차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신의 한 수였어요. 예. 거기가 그때 자문사 붐이 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우후죽순 자문사도 막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본 가지고 거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 가지고 거래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무리하게 매매가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제가. 예. 그때 그 종목 OCI였는데, 예. OCI 막 그 자문사 C로 시작한 자문사거든요. 예. C로 시작한 자문사인데, 예, 여기가 진짜 초반에 자기 자본으로 수익 내고 이걸로 이제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레코드로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OCI를. 예. OCI 하락 추세인데 그때. 와, 그때 그게 한 2013년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네.
13년 뭐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 오시아이 차트 보세요 그때. 예. 어떻게 됐는지. 아 근데 물론 그때 수익을 냈어요 내기는. 근데 아 이렇게 무리해서 한다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 아 나 여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예. 예. 물론 그 자문사는 결국은 이제 결국 찢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 계시고 아 참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시향 잘 보고 정말 뛰어나신 분입니다. 뛰어나신 분인데 그리고 거기 이제 실제 운영 전체 총괄했던 그 서재영 씨 미래에셋 투펀치였죠. 그 펀드 매니저분은 아 이분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그때 하필 막 붐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일단 자문사. 근데 자문사가 이제 보통은 투자 자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걸 써드릴게요. 자문사가 이제 일반 자문사가 있고 일임 자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유사 투자 자문이 있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고요. 일반 자문사는 자문만 할 수 있어요. 일임 못합니다. 일임 자문사는 일임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 일임 자문사 할게요 낸다 그래서 네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할게요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자문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더 요건이 낮아요. 낮긴 낮는데 원래 그래서 항상 자본금 요건이랑 뭐 이런 게 강해서 아무나 시장 진입 못하고 자본금 있다 그래도 일단 대주주 심사합니다. 다 심사해요. 근데 그래서 많이 없었는데 사모펀드가 이게 규제가 좀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우죽 생겼어요. 사모펀드 자본금 요건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나 라임 자산운용처럼 사기치는 것도 많이 생기는 거죠. 옵티머스, 라임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유혹이 들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런데 작정하고 덤비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덤비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를 너무 쉽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 사모펀드 공모펀드 차이점 뭔지는 지난 방송에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 내용 보세요. 그 내용 보시면 좋은데 사모펀드를 이렇게 요건을 완화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중에 잘하는 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외국계에서 사모펀드 유명한데 많죠. 블랙스톤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블랙록 그 다음에 뭐 칼라일 펀드 다 어마어마한 데죠. 사모펀드들 주로 보면 이제 공모펀드는 우리가 10만원 20만원씩 막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1억 5억 막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환매도 딱 공모펀드 내가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잖아요. T 플러스 2일날 돈 나오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는 해지가 다 막혀 있어요. 폐쇄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사모펀드들이 뭐 폐쇄형이 아닌 뭐 개방형으로 사모펀드를 만들고 그러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주로 정식 룰대로 안 가는 데들은 다 꼼수예요. 꼼수.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투자를 잘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일임해서 허들 정해가지고 수수료 정하고 수익 어떻게 나눌 건지 정하고 그런 데서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엄청난 좋은 조건을 계속 제시하면 그만큼 자기들 손해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일단 이건 있어요. 아무나 돈 맡기라고 해서 돈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돈 맡길 수 있는 데는 딱 여러 데밖에 없어요. 운용사, 일반 자문사, 일임 자문사, 그 다음에 사모펀드. 여기 말고 수익 날 테니까 돈 맡겨주세요 하는 데는 다 불법. 유사수신 다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 이유 여가 막론하고 불법. 우리나라에서 돈 맡아서 수익 내고 그 수익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이 4개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증권사는 고객별로 일임, 일임 투자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유사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난리 나요. 바로 신고하세요. 이런 거 보면 유사 투자 자문인데 막 그리고 정식 명칭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주요 팁이에요. 절대로 자문사나 이런 데는 자문사로 다 써졌어요. 무슨 투자 자문, 무슨 운용사. 사모펀드도 이게 자문사라고 돼 있어요. 사모펀드도
사모펀드도 뭐 자문사, 운용사라고 써져 있어요. 예. 공모냐 사모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자문사는 사모예요. 사모. 대부분 자문사는 사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운용사가 대부분이 공모가 운용사가 많고요. 주로 공모, 예. 주로 사모. 예. 이거 말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많이 속는 게 나 돈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수익 내드릴게. 불법이에요. 불법. 어차피. 예. 불법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또 인지하고 가시죠. 이것만 인지해도 웬만하면 사기 안 당합니다. 예. 주식 쪽에서는. 예.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서 투자의 특징. 자, 투자의 특징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뭐 사기 뭐 이런 거 떠나서 투자의 특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운용사 같은 경우는 자, 투신으로 잡히는데 이 투신은 일단 시장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방향성을 보기는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많으면은 시장이 안 좋아도 매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적으면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매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캐치하고 가면 되고요. 사모펀드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모펀드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주로 자문사인데 뭐 1억, 5억, 뭐 4억 뭐 이렇게 맡기면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데는. 예. 그런 데는 높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자문사들 중에 공모하는 자문사들 중에 선물 옵션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가지고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을 많이 안 해요. 그게 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 이제 예전에 2011년 11월 11월이었을까요? 예, 이때 이제 도이치 쇼크가 한번 났는데 이때 11월 옵션 만기일에 도이치뱅크가 수십조 원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동시효과 10분 만에. 예, 그때 주주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YGSL 자산운용이 파산했죠. 10분 만에. 예, 딱 10분 만에 파산했어요. 10분 만에 바로 그냥 양매도 잡고 있다가 옵션 양매도 하다가 10분 만에 그냥 박살이 났어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예. 자문사 운용사들은 웬만하면 파생상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요 정책 이슈였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제가 아는 유명하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파생 진짜 잘하는 자문사 운용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데 되게 많은데 국내에서 거의 안 해요. 이제 해외에서 주로 해외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시지, 요즘은 국내에서는 잘 안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잘 거래 안 한다. 주로 할 때 주식하고 파생 연계해서 하는 물량들이 좀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량 훨씬 없잖아요. 금융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요. 예, 파생은. 예. 원래는 여러분 여기 아는데 국가단체라고 있죠. 국가단체. 이 국가단체는 원래 우정사업부예요. 우정사업부가 뭡니까? 우체국. 우체국 예매예요? 우체국이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우체국에다가 예금도 하잖아요. 그 자금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엄청나게 많아요, 자금이. 우정사업부가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이게 왜 안 하냐면 공모펀드에 대해서 공모펀드 세금 과세를 해버리니까 파생상품 해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부가 파생상품 많이 접었죠. 예. 주식은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연기금에 같이 잡히죠. 예. 연기금 등이 같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매매 패턴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투시는 중장기 롱텀 스윙까지 다 합니다. 예. 사모펀드는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 많이 하고요. 길어봐야 중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사모펀드 중에 장내 매수는 근데 사실 많이 없는데, 기업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장내 매수는 많지 않아요. 다 블록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내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하고 은행이 있죠. 보험하고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얘기 드렸고, 은행은 자, 보험인데,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은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보험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죠. 예,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걸로 투자를 해요. 돈 놀리면 안 되잖아요. 예. 무슨 보험사가 주식 매매를 합니까? 많이 하죠. 변액보험이나 뭐 이런 거 들면은 투자 수익률 내야 되는데, 그쵸? 예. 우리 그냥 보장성 보험 말고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보험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요. 주로 보험사 특별계정 펀드 매니저들도 되게 많아요. 예. 보험사 특별계정 펀드 매니저들이 진짜 많고요. 보험사들도 다 특별계정마다 펀드 매니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인데, 보험사 특별계정 펀드 매니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투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니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다 변액보험 드신 분, 예. 제가 지금 TV 방송 중이라 여러분들이 손이 들었는지 뭔지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변액보험 드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수익률 얼마나 되는지. 민망한 수익률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뭐지? 그냥 예금 플러스 조금 알파 정도, 예, 정기예금 플러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험사들 전체적으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보험 수급의 특징, 보험 수급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지켜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보험료 납부해야 될 거 말아먹어봐요. 보험금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안전하게 투자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보험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이다. 종목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험이 사고 팔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보험이 사거나 판다. 그럼 뭐다? 예. 보험이 샀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다. 중장기로 좋게 보는 종목이다. 거기에 대한 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의 특별계정 펀드 매니저도 주로 보면은 중장기 트레이딩, 물론 중장기 트레이딩만 하진 않습니다. 예, 하진 않는데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보험사 특별계정 팀도 막 전화 올 것 같은데 저한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올 장기만 하지 않아? 예, 그렇게 얘기할 텐데 뻔한데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대한생땡, 예, 대한생땡 그 특별계정 운영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제가 아는 분도 많은데, 예. 잘해요. 그분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잘하시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중장기가 좀 많다. 예, 그래서 이거 보험에서 많이 들어왔다.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 중기로 좀 본 종목들이구나. 예, 단기간에 큰 빚은 보기 힘들구나. 예. 근데 그때 이제 단기간에 큰 빚은 보기 힘들어도 그때 들어올 때 다른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은 그 종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신을 한 중기 정도로 보고 보험을 장기 정도로 봐요, 저희는. 예, 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험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 패스할게요. 기타 금융 패스하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인데 연기금 해야 될 거 우리가 좀 내용이 많아요. 예, 연기금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왜 많냐? 제가 연기금 출신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 행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연기금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 자, 잠깐 뭐 하고 있느라고 제가 잠깐 일시정지에다가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연기금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자, 우리나라 연기금뿐만 아니라 연기금에는 또 어떻게 있냐면요. 연기금 이 수급에는 정확하게 국민연금이 있고요. 예. 공무원연금, 규모 순서대로 할게요. 사학연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예. 그 다음에 각종 공제외, 플러스 우정사업부가 있어요. 국가단체라고 돼 있죠. 우정사업부에는 국가단체입니다. 국가단체.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각 지자체. 지자체가 투자를 해요? 지방자치단체 다 투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어떤 시, 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도, 주로 도 단위로 많이 해요. 도 단위로 뭐 이렇게 시 단위로 뭐 크게 하진 않고 도 단위로 많이 하고요. 각 지자체들 또 국가단체로 잡혀요. 진짜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갑자기 지자체가 투자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든 자금이 남는 데는 투자를 한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투자해야지. 어디 가면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은행에 많이 넣겠죠, 당연히. 근데 꼭 그런 데만 있느냐?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해 보세요. 오렌지 카운티 사건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는데, 미국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는 파생 상품 투자했어요. 근데 왜 얘가 유명하냐? 파생 상품 투자하다가 한 방에 망했어요. 한 방에 망했어요. 한 방에. 파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는 일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내용이라 진짜 저래요? 말이 됩니까? 다 실제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오렌지 카운티가 파생 상품 투자하다가 파산을 합니다. 실제로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자체가 투자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펀드 매니저들 공고 막 펀드 매니저들 이직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지자체 펀드 매니저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막 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장학재단 이런 데도 막 펀드 매니저 뽑아요. 펀드 매니저가 의외로 막 뭐 운용사, 자문사 이런 데뿐만 아니라 각종 막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돈이 조금이라도 모여서 굴려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다 펀드 매니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단체들 중에 대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물론 대부분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운용을 자금 운용을 주로 운용사에 위탁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뭐 삼성자산 운용,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이런 데다가 위탁을 맡겨요. 맡기면은 그거 가지고 거기서 매매하고 거기서 수익 나면 그 수익의 일부 주고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직접 투자하는 데도 많아요. 직접 투자 왜냐면 돈을 다 100% 다 그렇게 못 돌리니까.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다 위탁운용이 따로 해요. 다 각종 공제들도 공제는 또 뭔가요? 우리가 교직원 공제, 무슨 공제 다 공제들 있잖아요. 공제들도 자금이 당연히 공제를 납부를 하잖아요. 교직원 공제만 예를 들면 예금 상품이나 이런 거는 은행 가서 우리는 많이 하지만 교직원들이나 교사분들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또 교직원 공제에서 만든 예금 상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공제라고 해요. 그럼 공제로 들어가면 돈을 내고 납부를 하면 매달 납부가 하겠죠. 그럼 그 돈 쌓여가지고 그 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해요. 연기금하고 공제는요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연기금은 대부분이 투자 개념으로 돼 있고 공제에는 사업까지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직원 공제에서 하고 있는 상조회사 있잖아요.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자꾸 광고 홍보될 것 같아서. 거기서는 출자해가지고 사업까지도 해요. 공제에는. 그래서 공제가 이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뭔 얘기를 할까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제가 그냥 업계에 있으면서 좀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공제들이 사업이 직접 출자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리도 많아요. 비리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연기금, 사학연금, 뭐 국민연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투자밖에 못해요. 출자를 해서 무슨 사업을 못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비리가 많진 않아요. 공제보다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제 느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저 말고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규모가 얼마인데요?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600조 원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600조 원 다 주식에 투자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사학연금 한 15조 되나? 예, 15조 정도 될 거고 공무원연금은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예. 공무원들은 많은데 줘야 될 돈 많은데 납부할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라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공무원연금에는 군인연금 마찬가지고 예, 사학연금까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나중에 이제 수급구조상 인구구조가 우리나라가 인구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국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다 예, 공무원연금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전 세계에서 꽤 큽니다. 엄청 큰 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한 5위 안에 들 거예요 아마. 예, 연금 돈 규모가. 그래서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이런 분들은요 해외 나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진짜 외국계 운용사들, 위탁 운용받을 운용사들, 증권사들 다 막 난리 나요. 막 파워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위상이 높아요. 상당히.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연금 마찬가지고 또 투자를 연기금 쪽에서는 그래도 펜션 펀드 중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이 돈을 다 못하니 위탁을 줍니다. 아까 위탁 준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도 위탁운용을 주고 사학연금도 위탁운용을 주고 외부 운용사들한테 위탁운용을 줘요. 공제도 마찬가지고 우정사업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에 물론 직접 운영하는 돈도 많이 있고요. 자 600조 정도 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게 한 20% 정도 돼요. 12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이 최근에 지수가 오르면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연기금 그냥 올해 내로만 볼까요? 올해 연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조 팔았어요. 근데 이건 주식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주식 비중을 계속 초과하면 계속 그냥 팔 수밖에 없어서 계속 매도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죠. 왜 못 올리냐? 누군가 총대 매기 싫으니까. 왜 총대 매기 싫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연기금이 대신 매도를 한다. 연기금 직접 매수한다. 위탁운용 준 데에서 매도한다 하면은 보통은 장기, 롱텀. 그리고 한번 매수할 때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자금이 크고 꽤 많기 때문에 하루에 매수 못합니다. 그래서 CD 주문으로 분당 끊어가지고 나가는 주문으로 며칠 내내 사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응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이 시간 마지막 끝내려고 했는데 다 못 끝낼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거시경제 지표 들어가면서 그 앞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노란토 메신저 반드시 참여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